가장 우리 수명을 결정하는 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점점 죽어가서 한 90대면은 한 10%밖에 안 남아요, 기능이. 그러니까 20대는 100%겠죠. 20, 30대는. 그러다 점점 줄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보존하는 거는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사실 보존하면 뇌의 기능은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부님은 사실 트레이닝만 열심히 하면 뇌 기능이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트레이닝 플러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이고 나는 내가 가자진화라고 했고요. 나는 어떻게 내가 초기에 내가 이거를 발견하고 내가 정리한 거는요. 물질계에서 드러나는 파워는 가가 90이고 자가 9고요. 그 다음에 진화가 1이라고 나는 정리 이미 했습니다. 아마 그런 상태 같다. 즉 진화는 거의 존재하지만 간섭을 안 하고 허용만 합니다. 현상에서 드러낼 때요. 그런데 자가 적어도 이 자아는 10% 또는 드러나는 듯 안 드러나는 듯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물질은요 생로병사예요. 성주개공이고요. 물질은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비물질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이거를 높여서 이 상태에서 내 몸에 의지하는 비율을 낮추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는 도대체 어떻게 내가 그걸 시체에서 경험으로 내가 찾아낼 거냐, 나는 그거 계속 할 거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몸의 질병 상태에 간섭받지 않고 그 다음에 나는 빛을 이용해서 이것을 계속 미토콘드리아든 텔로미어든 그것을 의학적으로는 텔로미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하나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을 내가 리버스 에이지라는 내가 단어를 썼고요. 내가 수련하러 여기 와서 내가 6개월, 1년 정도 있으면서 내가 여기 선언한 게 있어요. 나는 리버스 에이징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다라는 단어를 내가 선택을 했는데 나는 그 텔로미어나 미토콘드리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의 현상계에서는 그렇게 가겠지만 나는 이 수련을 통해서 나는 리버스 에이징을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는 텔로미어도 늘릴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에너지 생성하는 것도 나는 효율을 높일 것이다라고 나는 자신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우리 원장님 얘기가 맞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도 같이 1박 2일 수련하러 갔다 왔지만 나의 에너지 상태, 그 다음에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을 느껴봤을 때 저 사람이 그 나이 맞나? 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갑자기 가에서 진화 쪽하고 이쪽이 활성화돼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에너지가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저 에너지가 굉장히 막 분출되는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건강 염려하지 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건강 염려해서 이거 먹고 이런 치료받고, 의사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건강 염려증부터 해탈하라. 그것부터 해탈하라. 그래서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먹든지 이거 먹으라 그러면 뭐 먹는 거지 뭐. 저거 먹으면. 다만 내 정신을 피폐화시키는 술, 담배 그런 거는 내가 이제 멀리 하지. 술 좋은 거잖아. 아니 그거는 받는 사람한테 좋은데 결국은 좋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존재 의식하고의 흐리멍텅한 상태로 됩니다. 연결이. 근데 이게 술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리냐면 우리가 보면 ADHD하고 성인 주의력 불필증 환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분들은 술이 제일 구하기 쉬운 약이거든요. 술을 먹으면 일단은 집중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느끼냐는데 제가 이제 비만 치료약이라고 페딘이나 뭐 이런 약이 있거든요. 집중력을 올리는 작용, 각성제죠, 각성제. 엄청나게 그게 팔리는데 그걸 못 끊어요. 자, 지금 그 원장님 말이 맞아요. 뭐냐면
담배와 술은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요. 그러니까 그까지만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원래 상태에서는 별로 안 좋아. 몸의 어떤 뇌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뭐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잘 안 풀리기도 해. 담배 한 대 피면 각성이 돼. 잠깐. 그래서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술 한 잔 먹으면 각성이 돼서 뭔가 막 기분도 살고 막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양이 지나쳐 버리면요.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그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아니 그런 거라도 먹고 큰 부작용 없으니까 먹고 각성을 일으켜서 사회생활하는 게 낫지. 그 약도 안 먹고 사회생활도 못하면 돈도 못 벌고 안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룹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그룹은 먹어도 괜찮다 하는 거고 많이만 안 먹으면 그걸 싫어하는 그룹은 그것도 약인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든 끊게 해야 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 끊게 하려고 그러면 만약 이런 데 와서 수련을 계속 받든지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돈도 벌어야지 뭐 유지가 되잖아요. 가정 경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현실이냐 아니면 이상이냐. 그게 이제 방편인데 그 사람의 성명정, 심기, 신의 상태에서는 그게 현재로서는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찾는 건데 나는 뭐 다행스러운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없어도 그냥 잘하고 가고 있으니 그거는 왜냐하면 사모님이 그동안에 이쪽에 들어가서 계속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뇌가 뇌 신경망이나 이런 게 굉장히 튼튼하시니까 그런 약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은 각성대가 오히려 각성이 막 되는 사람들은 더 각성을 시키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면 안 되죠. 부작용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뇌라는 게 어떤 사람은 이 약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저 약이 필요한데 이 약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의 뇌에 맞춰서 훈련이나 이런 것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여기서 심기혈정이라는 이제 수련에서 기본적인 단어가 심기혈정이거든요. 그 혈정이 뭐냐면 몸이에요. 몸의 상태예요. 몸의 상태는 기와 연결되어 있고요. 기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 감정, 의식의 파동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수련을 하니까 이게 부교감 신경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원래 교감 신경이 강화하잖아요. 근데 딱 중간에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련이 부교감 신경하고 이제 교감 신경을 중간에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 사람 같은 경우에 이걸 했을 때 더 깔아지지 않으면 더 안 좋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좀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그 뇌과학적 측면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게 다 그리고 전에 김지현 선생님도 뇌과학 검사했을 때 부교감 신경이 강했거든요. 우리 사부님도 부교감 신경이. 부교감이 강한 게 어떤 현상이죠? 졸리 늘어나는 거. 차분하게 졸리. 교감 신경을 이렇게 뭐 싸움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근데 이제 그게 다 중간에 다들 와 있고, 그 다음에 알파, SM알파가 중간에 좀 튼튼하니까 세타파나 아니면 베타파가 활성이 강해도 이걸 중간에서 조절하는. 근데 이게 물질계에서 살려면요, 뇌파가 알파파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알파파 정도면은 물질 현상에 의해서 그냥 각성이 잘 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 근데 저쪽 정보를 받으려면요, 알파파보다는 델타파까지 가야 돼요. 델타파까지 가야 저쪽 정보를 수신해서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뇌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쪽 정보기에 연결된 사람은 아마 상당히 낮을 거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부처님 수준의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수련을 해서 이제 목표로 삼으면 안 되고 저희 같은 중생들은 그냥 건강, 마음의 안정, 심신 하고 안정.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면 저희들 보면 이제 막 환자들 오는 분들이 어떤 환자들이 많이 오냐면 그 불안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불안 환자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불안이 뭐 저거죠. 뭐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스트레스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그 불안해지는 거. 근데 그게 불안한 게 맞죠. 불안이 심해지면 이제 공황장애까지 가는 거고. 그렇죠. 공황장애까지 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제가 보니까 약 하나 주면 그냥 싹 끊어져. 내가 옛날에 사업할 때 했던 말이 뭐냐면요. 그 중에서 한 단어, 표현이 뭐였냐면 발등에 불 떨어지면 끄라 이렇게 끄면 되는데 그 비유를 잘 들어야 돼요. 발등에 자기가 어떤 성향인가 잘 봐야 돼. 발등에 불 떨어지면 불 갖다 뻐 자기는 안 하면서 이게 그렇게 반응한 사람인데 나는 불 떨어지면 불 떨어졌어 불 떴어 이래 여기 뇌는 굉장히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냥 행위만 하는 거예요. 행위만 몸으로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염려증 염려증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면 뭐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래. 그것은 그러니까 물질계의 저진동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옛날에는 이 도덕이라는 것들,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전전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교육인데 지금은 이제 애들이 입시나 이런 거에서 이쪽이 발달이 안 하고 그나마 이제 교회나 뭐 이런 종교적인 불교라든지 쪽에서 이제 많이 이쪽으로 키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발달할 찬스가 가정 말고는 없거든요. 가정에서 이제 부모한테 배우는 거 말고는 배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달이 안 되니까 약간의 스트레스 받으면 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그게 큰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의학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그거는 지금 자기가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 도수련할 때 우리 김 박사님이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에 올려요. 그러면 거의 90몇 프로, 98% 이상, 95% 정도 얘기할까? 95% 정도 되는 사람은 그 유튜브를 보고 만족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 김 박사님이 하는 그 정도만 이렇게 해도. 근데 나한테는 아니거든요. 나한테는 그 김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저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저거는 허당이고 아니 나한테는 그게 구분이 돼요. 그게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즉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거는 이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기 핵심이 있고 그 단어는 뭐냐면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허용하는 거. 이게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냐. 아니 당신이 자아가 운명을 설정한 것을 하늘에서 그거를 지금 가의 몸을 받아와서 물질계 땅에서 지금 그걸 운명을 실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설계한 걸 네가 지금 이루고 있는데 너는 그래서 신이지 않느냐. 네가 신인데 네가 한 거를 가지고 왜 불평불만이냐. 너는 야 내가 설계한 것을 내가 그대로 이루고 있네. 야 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다 남 탓, 뭔 탓 하고 있잖아. 지금 안 탓. 지금 안 하죠. 이 일. 저는 설계한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와서 참 정신적으로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은 대부분이 근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이렇게, 이거 찾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좀 그래서 낫고, 이런 것도 없고, 네, 그렇게 하고요. 저는 이게 어쨌든 물질계의 힘이 현 단계에서 나타나는 파워는 90이잖아요.
그 자아가 9고 진화가 1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거를 만들어낸 거는 이 1 위의 공의 상태예요. 거기가 다 만들어냈거든. 그러면 사실은 근원으로 자기 의식이 가면은요, 이거 현상계에서 문제는 다 그냥 풀려요. 나는 그렇게 알고 저도 있어요. 이제 기독교형인데 네. 괜찮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건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천주교 이제 이렇게 왜 해서 불교도 엄청 많아요. 불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씩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종교도 없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 그 종교를 보면요, 의지가 되고 핑계가 됩니다. 집단의식. 의지가 되고 핑계가 된다. 뭔 소리냐면 양심의 가책이란 것이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있는데 종교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도를 내가 세 가지로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신도, 불도, 선도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신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도를 가는 것이고, 그 가는 길이 달라요. 끝에 가면 조금 달라. 마지막은 통하는데, 불도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배워서 가는 거잖아요. 선도는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신선노름에 하자라고 해서 기술연하고 뭐하고 기공하고 해서 가는 것이 선도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 신도로 가다 보면 내가 아니고 대상한테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편해요, 되게. 되게 편한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내가 거기다 의지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죄도 거기서 다 죄를 사해줬으니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없어지거든요. 진짜로요. 자기가 죄한 걸 사함 받았다고 하잖아요.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의식에서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몸을 놓고 죽는 순간 네가 살았을 때 갖고 너의 의식이 그대로 남는다. 좋다. 신한테 의지해서 사함 받았어요. 사함 받았다는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요? 좋겠죠? 절대 안 그래요. 상대방이 얽혀있거든요. 파동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거요. 엄청난 괴로움에 빠져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몸 놓고 죽어있는 그 존재 상태, 요단강 건너기 전에 기다리고 있다니까, 구원받으려고. 근데 이 우주는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도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거든요. 그 정신과 환자도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가 점점 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확 늘어가지고, 지금 더 자살률이 더 많아지고,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왜 한국이 전 세계 1위냐. 왜냐면 제일 잘 사는 경제 성장도 되게 높은데. 그게요. 자살률이 1위예요. 네, 그게요. 야,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의식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식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거의 동물적으로 살아요. 그 잘 먹고 잘 사고 하고 그 쟤는 그런가 보다고 나는 이렇다고. 그러니까 인정하고 살아요. 자살 뭐 그냥 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잡아먹기면 잡아먹히는 대로. 물론 이제 힘이 셀 때는 막 하기도 하지만. 근데 한국 사람은요, 내가 남보다 못할 게 없어요. 영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물질계에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를요, 내가 용납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영혼 의식이 높기 때문에. 내가 왜 차별받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는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되냐, 이거. 그러니, 에이씨, 물질계의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 누가 분석을 해놨는데, 정신과 의사들 때문에 자살률이 1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치료한 거는 맞고, 다른 데서 치료하는 거는 불법화해가지고,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도 정신과 의사들이 뭐 해결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 의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지금요. 영혼, 혼의식이 높다니까. 한반도 한국 사람은. 그래서 물질계의 차별을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이에요. 그래서 정신 자, 건강이 그러면, 제가 설명했죠. 그럼 뭐냐면, 관심을, 이거 알면은 관심을
이리 가면은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영혼의식이 높으니까 자기의 영혼의식을 성장시키는 데 관심을 갖잖아요. 그럼 물질계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영혼의식은 높은데 물질 현상계에 와서 물질계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자기 것은 잘 모르고 이거를 차별을 안 보이는 뒤에서는 이걸 무의식적으로 느낀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 불평불만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를 찾으면 나는 이런 존재네. 물질계 것은 뭐 크게 뭐 중요한 게 아니네 라고 하게 돼서 자기를 높이려고 가면은 이렇게 수련문화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빠져서 남 탓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갈 수 있어. 다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래도 이게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그 다놀드라든가 뭐 이런 수련원 단체가 많잖아요. 그게 상당히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은. 그래서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쪽을 좀 상대적으로 낮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박노경이 좀 만나라니까. 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만.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이 애들이 뇌를 발달시키는 이게 바둑이나 못하고 운동 같은 건데 그거 요즘에 다 없어졌죠. 사실 제가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 뭐 했냐면은 주산했거든요. 주산은 이제 암산을 하잖아요. 제 생각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뇌가 일찍 발달이 된 거 아닌가 생각해요. 주산이 아니 이제 다른 건 아닌데 뭐냐면 이제 제가 수학을 좀 잘했던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 주산한 게 이게 도움이 됐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요즘에는 주산 가르치는 이걸로 다 되는데. 그러니까 전자계산기로 되니까 이게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생각할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냥 누르면 돼.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20일 나누기 3을 그걸 계산기 쓰려고 네. 푸스가 내드리니까. 이게 우리가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좋은데 그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를 활성화시켜서 물질계의 오욕 칠정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써요. 물질계에서 쓴다고 그거를 해서. 근데 그것이 쓸 것이 아니라 뇌를 활성화시켜서 자기의 영성의식이 발달하는 고급 가치, 높은 가치 있는 곳을 하게 되면은 물질계에서 것이 큰 차이가 없어도 별 불명이 없어요. 지금은 아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돈이 최고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쁘고 뭐 하는 게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도수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가치의 중심이 다 바뀌고 자기는 저절로 이뻐져요. 굳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이분이 이제 내 마음 코칭 연구소 이런 데 하시는 분인데 요분을 만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 집중력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거의 없고 그 이완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완이 필요한 사람이다.